안녕하세요. 돈 버는 할매 할배 채널에 오신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 자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그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현실적인 재테크 정보와 짠테크 노하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황혼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어르신, 수십 년간 젊음을 갈아 넣은 노력의 결실. 매달 통장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날, 그 안도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연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노후라는 종착역에서 마침내 찾은 평화의 증표입니다.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나도 이제 좀 쉬자. 하고 깊은 한숨을 돌리게 해주는 노후의 가장 튼튼한 기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든든함이 우리 노후를 위태롭게 만드는 연금 착시를 만듭니다. 우리는 연금이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믿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지진을 막아줄 튼튼한 성벽을 쌓았다고 믿지만 적의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막아줄 성문 잠금 장치는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연금은 매달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쌀밥입니다. 없으면 당장 굶지만 한 번에 수년치를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이 쌀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목돈을 요구합니다. 오늘 밤 갑자기 5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달 들어오는 연금 100만 원이 그 5천만 원의 위협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이른이 넘으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미래의 연금 약속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라는 방패입니다. 이 현금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말 꺼내야 할 때, 병원비가 모자라 치료를 망설여야 할 때, 혹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연금이 무력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 자식에게 무한히 베풀었던 그 모든 자부심과 긍지가 미안하다 염치 없지만 잠깐만 좀 도와다오. 이 한마디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금을 준비했지만 인생의 변수는 그보다 훨씬 크고 빠릅니다. 우리는 자식의 실직을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급성 뇌졸중의 치료 비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천만 원이 뛰는 전세금의 속도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가지 비극적인 실패 사례는 연금 통장이 주는 착각에서 깨어나 노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이며 돈 드는 노후라는 엄연한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극복할 현실적인 지혜를 얻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은 마치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맑은 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장이라면 맑은 날에도 반드시 폭풍우를 대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르신들의 노후 재정 계획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매일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장롱 깊숙한 곳 혹은 안전한 은행 계좌에 잠들어 있어야 할 현금 방패의 두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진정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산의 장인호 어르신에게 들이닥친 가족의 위기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그 슬픈 사연을 깊이 들여다보며 첫 번째 교훈을 얻겠습니다. 전북 군산의 바닷바람이 아직 쌀쌀하던 늦봄 아침, 72의 장인호 어르신은 30년간의 공직 생활 끝에 얻은 연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날도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라 아내와 작은 생선 한 토막을 올려 먹자며 웃으셨지요. 그 평화는 전화 한 통에 깨졌습니다. 45 아들의 목소리는 숨이 턱 막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정리됐어요. 비정규직이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결국 제가 나가게 됐어요. 장 어르신은 국 끓이던 불이 꺼지는 줄도 모를 만큼 머리가 새하얘졌다고 합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어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이 커다란 보따리를 싸들고 군산의 작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식구가 늘어나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뒤에는 무서운 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손주 학원비, 늘어난 식비, 가스요금 관리비.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월급처럼 스쳐 지나갈 뿐 내 식구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연금은 두 사람의 노후를 위해 설계되었을 뿐 6식구의 생계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 어르신은 말끝마다 한숨이 섞였고 아들은 재취업 면접에서 연이어 미끄러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조용히 방을 나섰고 장 어르신은 손주들의 할아버지이자 다시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비상현금 3천만 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돈이 완충제 역할을 하여 아들에게는 면접을 볼 여유를, 며느리에게는 심적 안정감을 주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노후의 존엄은 물론 가족 간의 온기마저 잃게 된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터지기도 합니다. 강원 원주에 사는 73세 유남식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젓가락을 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을 거치는 동안 돈 계산은 뒷전이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몸의 한쪽이 말을 듣지 않는 유 어르신에게는 기나긴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재활 병실 비용이 한 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간병 도우미 비용이 한 달 25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최소 450만 원에서 55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 어르신의 연금은 250만 원,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났습니다. 아내는 계산기를 들여다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연금은 들어왔지만 2천만 원에 달하는 응급수술비와 재활기간의 끝없는 적자를 메워줄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멈출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매일 밤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는 그저 매달의 용돈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비는 연금처럼 분할해서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한 번의 목돈을 요구합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내 집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지는 일도 생깁니다. 부산 남구의 좁은 골목 끝, 이른의 서정아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연금과 작은 텃밭으로 소박하게 만족하며 사셨지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 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멀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허덕이고 있어 쉽사리 손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서정아 어르신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라는 말과 함께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힘없는 한숨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정말 어려워요. 수십 년간 쌓아온 추억과 삶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금은 일상의 밥값을 해결해 주었지만 주거의 위기처럼 갑작스럽고 거대한 목돈의 위협 앞에서는 종이 한 장처럼 무력했습니다. 이 세 분의 비극적인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 공통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노후에는 연금이라는 일용할 양식 말고 위기를 막아줄 마지막 방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기는 예고 없이 오고 연금 날짜는 그 위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다면 이 채널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지요. 지금부터는 미리 챙겨둔 현금이 어떻게 삶의 존엄과 평화를 지켜냈는지 극적인 반전 사례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유남식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부부는 사실 몇 해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아둔 비상금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유 어르신은 그 돈 덕분에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뇌졸중 재활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금 방패가 있었기에 몸의 회복은 물론 마음의 평화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정아 어르신도 결국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과 10년 넘게 모아둔 비상금 4천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서 어르신은 그 돈으로 급하게 오른 전세금을 해결하고 수십 년의 추억이 쌓인 집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현금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위기에 흔들리는 삶의 기반과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위기가 요구하는 돈의 규모는 생각보다 큽니다. 연금은 그 파도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수많은 전문가와 사례가 공통으로 말하는 금액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통해 뼈아프게 확인해 봅시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모으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해답은 새는 구멍을 막는 것과 습관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목표를 3단계로 나누어 정합니다. 큰 산도 구간을 나누면 오를 수 있습니다. 1차 목표는 500만 원, 2차 목표는 1,500만 원, 최종 목표는 3천만 원입니다. 통장을 3칸으로 나눕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예비 고정비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만들지 마십시오. 자동이체로 비상금을 먼저 옮기는 날을 정합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 바로 다음 날 5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비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거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옮기는 습관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는 구멍을 막습니다. 1. 통신비는 알뜰폰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 변경으로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절약. 2. 공과금은 전기가스 복지 할인을 확인하여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절약. 3. 보험은 겹치는 보장이 없는지, 필요 없는 특약이 없는지 점검하여 월 2, 3만 원 절약. 이 절약된 돈이 바로 비상금의 씨앗입니다. 작은 현금의 힘을 키웁니다. 현금 봉투에 교통비와 장보기 예산을 주 단위로 나눠 담으면 과소비가 줄어듭니다. 매주 남은 금액은 비상금 통장으로 옮기는 현금 봉투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비상금 보관 규칙을 정합니다. 집에는 긴급 수리 등에 쓸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두고 나머지는 은행 수시 입출금 계좌에 둡니다. 비상금은 안전과 즉시성이 생명입니다. 비상금 사용 우선순위를 적어둡니다. 1순위 생명과 건강, 2순위 내 집 지키기, 3순위 필수 이동과 수리. 가전 교체나 여행 같은 항목은 비상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르신, 오늘 우리는 장인호 어르신의 시들어가는 식탁, 유남식 어르신의 재활병실, 서정아 어르신의 흔들리는 보금자리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연금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뒤에 숨겨진 목돈 위기의 무서움을 직시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고 연금 날짜는 그 위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달의 생활은 연금이 책임져도 삶의 존엄을 지키는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것은 결국 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방패입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금액이 부담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50%는 성공한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행동입니다. 오늘 1차 목표 500만 원을 마음속에 적어놓고 내일 당장 통장 하나를 비상금 용도로 분리하고 모레 연금 들어온 날 바로 다음 날 15만 원을 자동이체 거십시오. 사흘이면 출발선은 넘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내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잔고를 들여다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3가지 다짐만은 꼭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나도 만일을 대비해 현금 비상금을 챙기자. 몰라서 손해보는 돈을 반드시 막자. 알고 챙겨서 내 삶의 존엄을 내가 지키자. 내 권리를 챙기는 일, 내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정부도, 연금공단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현금 비상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장을 볼 때부터 카드를 먼저 꺼내지 마시고 현금 봉투에서 예산을 꺼냈으며 절약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5년 후, 10년 후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해줄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돈 버는 할매 할배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하여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재테크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